민주노총 소속의 파리바게뜨 협력사 제빵기사 노조와 별도로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파리바게뜨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이 비금융권 기업과 손을 잡고 새로운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이점 덕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상품약관 재개정에 대한 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하는 등 금융감독과 검사의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놓고 입주하지 못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수분양자들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연장 양한나입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 지시와 관련해 새로운 제빵기사 노조가 조직됐습니다. 한국노총 계열의 노조인데요. 꼬여있는 파리바게뜨 사태에 새로운 국면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노총은 파리바게뜨 협력사 제빵기사 1000명이 노조에 가입했고 지난 8일 회사 대표 앞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화섬식품노조에 파리바게뜨 협력사 제빵기사 700여 명이 가입된 상황에서 한국노총 소속 별개 노조가 결성된 겁니다. 제빵기사들이 한국노총 소속 노조를 결성한 것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 대한 반감이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안 되고 소송전까지 붙고 그러면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되든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노총은 현재 직접 고용과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고용 중 어떤 고용 형태가 바람직한지에 대해 노동자들 간의 이견이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총의를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주장해온 본사 직접 고용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파리바게뜨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의 대화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로 예정돼 있던 파리바게뜨 본사와 민노총 소속 노조의 첫 만남은 협력업체 참여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습니다. 그러나 새로 결성된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협력업체의 참여 여부는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노총은 전체 제빵기사 5,300여 명의 과반수를 확보해 교섭대표 노조로서 지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권이 단순히 수수료나 이자 장사만 하기보다 더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비금융권 기업과 활발히 손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를 확보한 대기업부터 부동산 전문 스타트업까지 다양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6일 신한카드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신한카드의 멤버십 신한판과 CJ의 멤버십 CJ1을 연계해 상호 간 포인트를 전환하고 교차 회원가입을 하게 하는 등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신한판 앱에 CJ의 오프라인 매장 소개 등 콘텐츠를 추가하고 CJ1 금융 메뉴에 신한카드의 상품을 소개하는 식으로 협업할 예정입니다. 신한카드는 외식 전문 기업 더본코리아와도 전략적 사업 제휴를 맺고 더본 신한카드를 출시했습니다. 팩다방과 홍콩반점, 한신포차 등 더본코리아의 17개 브랜드를 이용하면 매달 최대 4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KB금융그룹은 LG U+와 손을 잡고 통신과 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앱 리브메이트를 내놨습니다. KB금융그룹 내 7개 계열사와 거래하거나 이벤트 참여, 제휴처 이용 등을 하면 리브메이트의 포인트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포인트로 LG 플러스의 상품이나 온라인 콘텐츠 등을 구매하고 통신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전문기업 알스퀘어, 리얼티코리아 등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서비스 앱 KB부동산 리브온에 알스퀘어가 보유한 비주거용 매물과 리얼티코리아의 중소형 빌딩 매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알스퀘어와 리얼티코리아는 리브온을 통해 유입하는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권과 비금융권의 협업이 최근 들어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카드사나 은행은 단순히 가맹점 수수료나 이자 수익을 얻는 것을 넘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고 비금융권 기업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채널을 새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 출범시킨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가 최종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최영식 금감원장이 분야별 혁신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을 전폭 수용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이번 권고안은 사실상 감독 제재 분야 최종 혁신안인 셈입니다. 금융사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사 임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상품약관 재개정에 대한 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합니다. 또 제재 대상자의 소명 기회를 넓히는 등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대신 중대한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취업 금지 명령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오늘 이런 내용의 금융감독 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혁신안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련 태스크포스의 권고사항으로 금감원은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갈 방침입니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감원 임직원은 출범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있다며 태스크포스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적극 수용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약관 재개정 심사는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됩니다. 또 기존 사후보고 사항도 사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는 업무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금융사들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대심제를 전면 실시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키로 했습니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 함께 참석해 심의위원회 질문에 답변하는 재판 형식의 진행 방식입니다. 금융사 입장에서 불합리한 감독 관행을 개선하는 대신 소비자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징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의적인 금융사고를 일으킨 임직원과 지배주주 등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 금융당국이 활용하고 있는 취업 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건설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새 아파트 입주 전망이 심각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입주 경기 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데 이 지수가 처음으로 60선을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8.8포인트 하락한 67.9를 기록한 건데요. 수 분양자들이 어렵게 분양을 받아놓고 입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선 이번 달 입주 전망을 건설사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자, 민간 부동산 연구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이 매달 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입주 경기 실사 지수란 것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대규모 입주가 예상이 되면서 지난 7월부터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 전망을 조사하기 시작한 건데요. 입주 여건에 대한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등 500곳 이상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웹 기반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지수가 낮을수록 시장 전망은 부정적이란 뜻입니다. 이번 달엔 67.9를 기록해 지난 7월 조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60선을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8.8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네, 이달 들어 입주 전망이 나빠졌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입주 물량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그다음에 정부의 대출 규제 등과 맞물리면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이번 달 입주 예정 아파트는 전국 98개 단지에서 총 57,320가구가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의 전국 월 평균 입주 물량이 3만 가구였던 점과 비교하면 90%가량 늘어나는 겁니다. 지역별로 따져보면 수도권이 41개 단지 33,787가구, 또 지방이 57개 단지에서 23,533가구입니다. 또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 지역이 26,935가구, 인천이 5,995가구이고 서울은 857가구에 불과합니다. 또 여기에 수분양자들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입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는 당첨되면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또 공사가 이루어지는 2, 3년간 중도금 60%를 냅니다. 또 나머지 30%는 잔금으로 입주 직전에 내야 하는데요. 보통 잔금 대출을 통해 마련합니다. 그런데 보통 중도금도 대출로 내는 세대가 많다 보니 잔금 대출까지 더해 대출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분양은 받았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는 거죠. 한은혜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금리를 1.5%로 올리면서 사상 최저금리 시대가 마감됐고요. 내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년에는 44만 가구에 달하는 더 많은 입주 물량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양자들이 더 늘어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내년부터입니다. 내년 1월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신 DTI가 적용돼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따져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요. 또 입주 물량도 44만 가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라 일부 지역에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이 대출이 막힐 경우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놔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입주 물량이 많으면 세입자를 못 구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 세입자를 구했어도 입주 물량 과잉 지역은 전세값이 하락해 전세를 놓더라도 잔금 마련을 위해 결국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그렇다면 특히 미입주 물량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자, 전국 입주 전망 지수가 67.9인데요. 울산이 56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울산 지역 미입주 우려가 가장 크다는 뜻이고요. 또 그 다음이 인천과 세종, 부산, 충북, 경기 등의 순입니다. 반면 입주가 양호한 지역은 서울과 대구, 대전, 제주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천은 전달과 비교해 19.1포인트나 감소해 미입주 우려가 급격히 커졌고요. 또 전남과 부산, 경북이 전달과 비교해 미입주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공급자인 이 시행사들은 분양대금을 계획대로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요. 부동산 화랑기에 무리하게 공급을 늘린 탓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입주가 몰린 내년엔 분양 물량을 더 줄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로 부동산 인포 등 부동산 업계에선 올해 총 21만 3,530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10만 가구가량 줄어든 겁니다. 네, 나빠진 새 아파트 입주 전망과 관련해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 미인대회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세계 3대 미인대회 중 하나인 미스 수프라내셔널 대회에서 우승한 김제니 씨입니다. 김제니 씨가 오늘 우승 기념 회견을 열고 한국의 뷰티에 대해 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일 폴란드에서 열린 2017 미스 수프라내셔널 대회에서 김제니 씨가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미스 수프라내셔널 대회는 미스 유니버스, 미스 월드와 더불어 세계 3대 미인 대회로 꼽힙니다. 김제니 씨는 지난 1월 한국 대표로 출전한 제65회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에서는 우정상에 그쳤지만 꾸준한 준비와 노력 끝에 미스 수프라내셔널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한국인이 주요 국제 미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제니 씨는 오늘 우승 기념 회견을 통해 콜롬비아와 경쟁할 때 우승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혼자가 아니라 모든 분의 도움과 지원에 힘입어 우승할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러 대회를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뷰티 쪽으로도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홍보대사가 되어 많이 응원하고 알리고 싶습니다. 회견에는 가브리엘 코레아 2017 미스터 수프라내셔널과 대회 주관사인 PJP의 박정화 대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실제 대회에서 입었던 전통 의상을 선보인 김재니 씨는 우리민족교류협회로부터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민문화재 홍보대사로도 위촉됐습니다. 김재니 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초, 중, 고교를 졸업하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사무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미국 유학을 통해 석박사 학위를 따낼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지정 취소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교육부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정부가 교육 자치 강화에 나섭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 영역에서 교육부의 법적 권한이 없거나 불분명한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며 지역 기반 교육을 제한하는 규제적 지침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기본 운영비를 확대해 학교가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게 하겠다며 자기평가 제도도 도입해 학교가 과도한 평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건설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오늘 광화문 KT빌딩에서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과 과학기술 정보통신 기반 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 통계 개선 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함부로 인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 수준의 노임 단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 임금 제도도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10명 중 6명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임금 등은 정규직의 60% 수준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1,1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8.8%였습니다. 기관 종류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69.4%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이 67.5%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 수준을 근무 경력과 업무 내용이 비슷한 정규직 직원과 비교해달란 질문은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무기계약직은 전체 2.7%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많은 32.9%가 정규직의 40에서 6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답했고 30.9%가 60에서 80% 정도를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각종 복지수당 수준도 정규직보다 매우 낮았습니다. 정규직이 받는 13가지 복지수당 가운데 무기계약직도 받는 항목은 평균 3.91개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명절 상여금은 정규직 대비 40.5%, 선택적 복지비는 38.2%의 금액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하고 차별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가 대거 상승한 영향으로 주가 연계증권인 ELS 발행과 상한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3분기 ELS 발행액은 18조 1천억 원으로 2분기보다 15.3% 증가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4.5% 늘어난 겁니다.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S의 발행액이 17조 4천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의 상승세, 조기 상환 자금의 재투자 수요 등으로 ELS 발행 규모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3분기 ELS 상환액은 24조 8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62.1% 증가했습니다. 코스피 200과 유럽 지수 등 주요 지수의 상승으로 ELS 조기 상환 규모가 95.7%나 급증한 데 따른 겁니다. 이처럼 대규모 상환이 이뤄지며 3분기 말 ELS 발행 잔액은 58조 3천억 원으로 2분기 말보다 10.3% 줄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이은 또 다른 초대형 투자은행의 발행어음 2호 상품 출시가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발행어음은 자기 자본의 200% 이내에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3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아직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다른 초대형 IB의 단기 금융업 인가를 위한 안건 상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증선위가 13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중 한 곳이라도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처리한다고 해도 시간상으로 발행어음 2호 상품을 올해 안에 내놓기란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선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이 상정된다면 미래에셋대우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들 중 자기자본 규모가 가장 큰 데다 불완전 판매 문제에 대해 경징계인 기간주의 조치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서울 여의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인도네시아 알타 그라그룹과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동남아 상용차 시장을 공략합니다. 현대차는 초기에 대형 트럭 엑시언트와 중형 트럭 뉴마이티를 선보이고 지속적으로 신차도 현지 시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호텔 신라가 운영하는 신라 면세점이 오늘 홍콩 첵라코 국제공항에서 화장품과 향수 매장을 열었습니다. 기존 싱가포르 창의공항 매장과 내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개관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화장품 향수 면세점 사업자로 부상합니다. LG U+가 홈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업체 하니웰과 IoT 온도 조절기를 출시했습니다. 세대 내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사용자는 통신사와 무관하게 스마트폰으로 실내 온도를 모니터링,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 장시간 난방을 켜놓았을 경우 사용량 경고 알림을 해주고 난방비 사용 이력을 표와 그래프로 제공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직장인 K- 통장의 우대 금리를 기존 0.4%에서 0.5%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이 통장으로 급여 이체를 설정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최저 연 3.12%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강력한 추위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한파 언제쯤 누그러질지 궁금하실 텐데요. 모레까지는 계속해서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이어지다가 주말을 앞두고 날이 조금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해안과 제주 그리고 울릉도 독도에는 연일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은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텐데요. 울릉도 독도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앞으로 10에서 20cm가량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충청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그리고 제주도에는 1에서 5cm, 또 제주 산간으로는 3에서 8cm가량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맑은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오전까지 폭설이 예상되고요. 동해안 지역은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어서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밖에 남부지방은 하늘 맑은 가운데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또 모든 해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는 모레 목요일까지 이어진 뒤 이후 기온이 조금은 오르겠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